뭐랄까 구성지면서도 우아하고 민족의 향취에 푹 젖게 하는 이 느낌. 천수백 년을 헤아리는 젖대의 역사. 세계의 많은 악기들 중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나온 이 젖대에 우리 조선 민족사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악기 젖대에 대한 이야기를. 민족악기 젖대에 대한 이야기는 새나라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무덤은 우리나라 거구려 무덤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기록을 남긴 덕궁리 벽화 무덤입니다. 거구려의 국력과 위용을 보여주는 풍부한 내용의 벽화와 600여자의 굴들이 씌워진 이 무덤은 4세기 후반기 거구려 사람들의 우수한 생활 풍습과 문명 정도를 보여주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 유적이며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벽면들에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벽화에 젖대를 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무덤이 세워진 정확한 연도가 바로 여기에 씌워져 있습니다. 영락 18년 12월 25일. 영락 18년이라고 하게 되면 408년이라는 소리인데 5세기 초에 그려진 이 거구려 벽화 무덤에 우리의 젖대가 그려져 있다는 것은 결국 젖대의 발생 연도가 5세기 이전이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오늘까지 알려진 거구려 벽화 무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벽화가 있는 것으로 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강서 세무덤입니다. 여기에 젖대를 보는 신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날개 옷을 입은 신손은 연한 보랏빛의 포동포동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젖대를 불면서 날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벽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거구려 사람들은 젖대를 하늘의 고운 음을 내는 악기라고 하면서 매우 신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구려시기 우리 선조들이 이용한 젖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만든 이 젖대는 참대를 재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참대 밑부분을 잘라서 요게 시공과 청공, 음공을 파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젖대의 음색은 처량하면서도 구성지고 우아한 것이 특징입니다. 선생님, 그럼 렁음 연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렁음 연주는 지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와 팔급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거구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이용한 젖대는 그 우수성으로 해서 교래의 나라들인 백제와 전기신라, 가야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또 그 특히 신라에서는 젖대를 대함, 중함, 서함 이 세 가지 종류로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젖대가 얼마나 우수하였던지 그 일본에까지 널리 전파되어 그 거마부에라는 거마부에? 거마부에라는 것은 그 우리말로 거구려 악기라는 뜻인데 이 거마부에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면서 궁중과 그 민간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젖대로 새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신통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우리 옛 문헌들에도 인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젖대가 당시 사람들 속에서 그 신비스러운 악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만파식적과 그 억적. 만파식적. 만파식적은 결국 이 고센 물결도 잦게 하는 젖대라는 뜻입니다. 만파식적이라는 젖대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왕에게 동해 바닷가에 있는 섬에 참대 한 그루가 홀로 서 있는데 그 참대는 맑게 개인 날에는 2대가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 흐린 날에는 1대가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희귀한 참대입니다 라고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그 희귀한 참대를 베어다가 젖대를 만들거라. 이렇게 만들어진 젖대가 바로 만파식적입니다. 이 만파식적을 한번 불기만 하면 족들이 무리로 쫓겨나고 가물에도 비가 오며 거센 파도도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옥족이라는 젖대가 있었는데 이 젖대는 옥돌로 만든 것으로서 소리가 아주 맑았습니다. 발해 및 후기 신라 시기에 와서 젖대가 더욱 광범위 적극 이용되면서 수많은 젖대 명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8세기 중엽에 활동한 월명이란 사람은 뛰어난 젖대 명수였을 뿐 아니라 향가도 곧잘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사촌왕사라는 절간의 중이었던 그는 한적한 중생활보다 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늘 허리에 젖대를 차고 다니며 불곤 했습니다. 그가 달 밝은 밤에 젖대를 볼 때면 그 젖대 소리가 어찌나 청명하고 황홀했던지 흘러가던 달도 가던 길을 멈추고 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젖대를 불며 거닐던 길 주변의 마을 이름을 월명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장 개성시에 자리 잡고 있는 고려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으로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려 시기의 유물들과 유적들이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려 시기에 와서 젖대는 민간음악 분야에 급속히 보급됐습니다. 그것은 궁중음악에 망라돼서 예술활동을 해온 직업적인 음악 예술인들이 민간의 논리 포교 활동했던 것과 관련됩니다. 고려 후반기에 이르러 무신종변, 강화도 천도, 개경 환도와 같은 커다란 중수적 사변들이 일어나면서 궁중에 소속돼서 기악 연주 생활을 하던 악공들과 이 음악 예술인들이 수도 개경과 각 지방에 흩어져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로해서 피리, 젖대, 퉁소, 가야금, 해금, 장고, 꽹가리와 같은 전통적인 민족악기들이 더 한층 광범하게 민간에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고려 시기에 활동한 이름난 문인인 리재훈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농촌집 아이들 부끄럼 모르고 젖대 불며 서 타고 들어오네. 또 리규보의 시에는 벼슬아치 한가함을 젖대 소리에 가다듬고. 이렇게 이름난 문인들이 조조마다 젖대를 시구절에 담아서 노래한 것을 보면 당시 우리 젖대가 양반 백성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널리 보급됐는가 하는 것을 쉬이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고려사에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김지대. 13세기 전반기 고려 고종 때의 양반 관료이며 기악명수, 특히 젖대를 잘 불었다. 기악명수로서의 김지대의 명성은 절간 이야기와 더불어 그가 전라도 안찰사로 나가 있을 때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전라도 진도에 있는 한 절간에는 무신 통치자 최희의 첩자식인 만전을 두령으로 하는 북동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만전은 아버지의 권세를 등대고 많은 도당들을 각지에 내몰아 횡포한 짓을 망타
한바탕 감행하고 있었다. 백성들의利益을 침해하는 탐관 오리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내리어 그 명성이 자자하였던 지대는 이 사실을 듣고 즉시 만전의 주둔지인 절간을 찾아가였다. 그러나 만전은 역설을 포부으며 김지대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냥 절당 안으로 들어간 지대는 마침 그곳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젖대를 쥐고 한 곡절을 불었는데 그 소리가 매우 비장하였다. 지대가 연주하는 젖대 소리에 감동된 만전은 즉시 마중 나와 공손히 말하기를 몸이 좀 불편하여 부대가 오신 것을 알지 못하였소 하며 진수송찬을 차려 대접하였다. 그 후 지대는 전주에 돌아와 만전 도당들 가운데서 제일 악질적으로 놀던 동지를 강물에 던져 죽이도록 하였다. 여기 개성신원은 민족의 자랑인 역사 유적과 유물을 보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조선 봉건 왕조 시기에 이르러 우리 민족 음악들은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했으며 그 과정에 박연, 맹사성, 주경과 같은 이름 있는 좆대 명소들이 많이 배출되게 됐습니다. 박연은 고구려의 왕산악, 가야의 어룩과 함께 중세기 우리나라 3대 음악고장의 한 사람으로 일러오고 있습니다. 1378년 충청북도 영동군의 몰락한 량반 가문에서 출생한 박연은 어려서부터 향교에서 글 공부도 잘했지만 음악에 남다른 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글 공부를 하는 여가에도 이웃의 악공 경력에 있는 로령감을 찾아가 필히 좆대를 배웠는데 마침내 그 거울에서 유명한 좆대 명수로 손꼽혔습니다. 학문을 쌓고 음악 리론을 익혀가던 박연은 27살에 이르러 수도 한성에 올라가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때 그는 자기가 소유한 좆대 부는 솜씨를 시험해 보려고 손악선에 찾아갔습니다. 그가 좆대를 잘 보는 악공 앞에서 한 곡조 불었더니 음열이 고롭지 않고 가락도 맞지 않소. 이미 버릇이 굳어져서 고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비웃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연은 좆대 배우러 다니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악공은 그의 좆대 소리를 듣고 나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이요. 또 며칠 후에는 벌써 테두리가 잡히었어. 장차 명수가 될 듯하오. 또 며칠 지나서는 악공이 무릎을 꿇고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구려. 라고 공손한 예의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이러한 정열가 있기 때문에 박연은 좆대 명수로 되었고 그 후 세계 최초의 유랑 악보이며 청보 형태인 정간 악보를 창안해서 민족 간현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음악 대가로 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이름난 화가 김홍도의 무학도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 봉건 왕조 후기에 이르러 널리 송행한 민간 기악단의 하나인 륙제비들의 악기 편성과 그 연주 형식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제비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문법적으로 볼 때 육잡이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육제비, 6명의 연주가가 6개의 악기를 잡은 악단이라 이런 뜻입니다. 육제비는 육잡이라고도 불렀는데 젖대, 서피리, 세피리, 해금, 장고, 북 이렇게 6개의 악기로 편성된 야외적인 성격을 띤 또 다시 말해서 밖에서 연주하는 기악 중수단이었습니다. 이 밖에서 연주하는 특성으로부터 음량이 크고 구성진 서피리와 세피리가 주선율을 담당했고 저 때는 주선율의 진행을 밑에서부터 안받침해줬고
음량은 비록 작지만 예리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는 그 해금은 선율을 위에서 감싸주었고, 장구와 북은 선율적으로 선율 진행을 그 리듬적으로 안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륙제비들은 국가 의식과 함께 민간에서 급격히 송행한 달놀이, 마당놀이를 비롯한 전통적인 민속놀이와 생일, 환갑잔치 놀이 등에 참가해서 기악 연주를 했습니다. 당시 민속놀이나 잔치 때에는 륙제비들이 참가해야만 가장 즐거운 놀이로 성대한 잔치로 인정돼 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악기 젖대. 세세연년 어린민들의 애틋한 사랑 속에 민족의 감정과 정서를 자기의 우아하고 고송진 음색에 담아 올리던 젖대는 이 땅에 들이닥친 침략자들의 고두발에 짓밟혀 비참한 운명의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조선 민족의 녹과 정기가 우린 민족성을 누린 말살하기 위해서 간악한 일제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이 깃든 민족적인 모든 것을 여지없이 빼앗고 짓밟았습니다. 그 수많은 서령들이 속에서 우리의 민족악기 젖대는 쓰러져가는 민족의 오를 부르짖으며 자기의 처지를 애타게 한탄하며 산중의 깊은 밤에 외롭게 울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이 민족운명의 전환과 더불어 우리의 젖대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제의 민족음악 말살 책동으로 해서 사방에 흩어졌던 민족음악가들과 그 음악유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에 의해서 재생의 빛을 받아안게 되었고, 평양에는 민족음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립고전학연구소도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재다능한 민족악기 명수들이었던 안기역, 정남이, 최옥삼을 비롯한 민족음악가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진정한 민족음악가의 삶을 찾았고, 그들이 연주하는 곡조마다에서는 해방을 맞이한 인민의 환희와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이 화면은 1958년에 수록된 것인데,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 사랑 속에 당시 젖대 명수로 작곡가로 한 생을 빛내인 인민예술가들인 차학철 선생님과 한시존 선생님입니다. 이들은 1957년에 진행된 제6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해서 젖대 이종조, 은하수와 봉황새를 연주해서 단연 1등으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천리마의 나대표고 세계를 주름 잡으며 우리 조국은 끝없이 발전했습니다. 그만큼 시대적 요구와 인민의 취향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민족악기들은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옛 모습 그대로였고, 그만큼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음악들을 연주하는 데서 적지 않은 부족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민족악기들을 현대적으로 개량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후반기로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민족악기들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천수백여 년에 걸쳐 전해오던 우리의 민족악기 젖대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조난의 역사의 증견자인 공원 배우 최림송 선생님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조대와 긍지스러운 한 생을 같이 하며 20여 편의 조대 독주곡들도 창작했고 후대 교육 사업에도 이바지였습니다. 최림송 선생님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의 이야기를 뜨겁게 추억했습니다. 그날은 1976년 4월 3일. 그날의 글쎄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대를 비롯한 주간악기들을 새롭게 개량하는 데 쓰라고 귀중한 은을 친히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사실 연주가들은 주간악기의 금속 부문들이 오랜 연주 과정에 산화돼도 그것은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 악기들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고 내세워 주시려는 그 위대한 사랑에 감격의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77년 6월 7일 저는 영광스럽게도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은으로 제작한 돛대를 들고 그이 앞에 나섰습니다. 잠시 동안 새 악기와 이전 악기를 세심히 보시며 새 악기의 우점을 주의 깊게 들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이 악기가 고유한 민족적 색채인 초량하고 우아한 음색을 내는데 조금도 손상이 없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저는 음색에서나 민족적인 맛을 내는 데서는 이전 악기와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시는 듯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며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라고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의 돛대는 이렇게 다시 태어났고 이렇게 상상봉에 올랐습니다. 뜨거운 민족의 화신이시며 음악예술의 존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손길에 떠받들려서 전 세계가 경탄에 맞이 않는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세계 예술의 귀중한 제보로 높은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 폭넓은 음역과 다양한 음색에 따르는 돛대 소각기,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돛대에 고음 돛대와 중음 돛대가 새로 창안 제작돼서 그 어떤 음악 형상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악기가 매우 문화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전에는 참대나무에 6개의 음공을 파고 그것을 손으로 짚는 방법으로 연주했기 때문에 조성도 한개 조성, 조식도 5개 조식밖에 하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굳은 박달나무에 14개 내지 16개의 음공을 파고 거기에 누르개를 붙여 치름개는 물론 반음들도 다 낼 수 있으며 모든 조성에서 전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음색과 주법에서도 처량하면서도 구성진 자기의 고유한 음색과 롱음을 비롯한 전통적인 주법을 적극 살려 쓰면서도 현대 주법들도 원만히 할 수 있게 개량됐습니다. 돛대는 오늘 독주 악기로서만이 아니라 민족 기악 종주와 합주에 적극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식의 주체적인 배합 관현악에서 단소와 함께 자기의 면모를 또렷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의 오랜 돛대 연주가이며 이일류 예술상 개인경연 1등 수상자인 최병철 선생님입니다. 최근에 방영된 텔레비전 연속극 방탄벽과 임진년의 10만이들 그리고 만화 영화들인 고주몽과 소년장수를 비롯해서 많은 영화 음악들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이칠란도에 초청 공연 갔을 때가 26살이었는데 그때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애인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웃으면서
애인이 있다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은 조고 이름은 대라고 대답했답니다. 정말 우리 민족악기 조대가 얼마나 우월하고 멋있고 훌륭한 악기인가 하는가를 저는 실제 체험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그 해외 공연을 진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감정이 막 강렬해지곤 하는데 정말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이것이 넘쳐난다는 거는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미국 순회 공연 때였습니다. 그때 공연이 끝나고 우리가 철수하려 됐는데 한 사람이 막 찾아와서 제가 빌던 악기 조대를 보자고 해서 보여주니까 그 악기를 보면서 이 악기에서 그렇게 멋있고 기막힌 소리가 나는가 하면서 더는 그저 부른 대로 다 죽였으니까 막 사자고 하면서 저에게 막 송화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번은 도이치란드 공연 때인데 한 시인이 저를 찾아서 난 정말 조대 소리 완전히 반했다는 거 나에게도 조대를 배워줄 수 없나 이렇게 막 격동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해외 공연에서 미녀 아리랑 연주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고향을 구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던 그 동포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이렇게 민족악기 조대는 조국에서는 물론 세계 이루는 것마다 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절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추천하려는 애는 조선 소녀입니다. 김전이라는 이 소녀는 조선의 민족악기를 사랑합니다. 이의 연주 솜씨에 대해서는 교향악단의 음악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해합니다. 우리 모두 김전이를 환영합시다. 그때 중국 사람들은 김종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나어린 학생의 연주까지 보아주셨다니 정말 부럽다. 조선의 꼬마조대 연주가가 오늘 텔레비전 무대를 최고로 장식하였다. 라고 정말 저를 부러워하면서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목격하면서 어린 나이에도 정말 우리 민족악기 조대가 정말 우수하고 제가 조대를 배운 것이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에 진짜 얼마나 자랑스럽고 궁지스러웠던지 제가 외국 공연 다닐 때마다 국어 기자들은 꼭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량을 소유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고 정말 유치원 꽃 무대에서 선행궁전 무대에서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저를 이렇게 키워준 오늘도 온 나라 유치원의 햇빛 밝은 창가마다에서는 맑고 우아한 조대 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 꼬마 조대 연주가들이 소년공전들에서 대학들에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조대 교육을 거쳐 훌륭한 연주가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넋이 어린 조대의 울림 속에 이들의 애국의 마음은 더 크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대의 벅찬 숨결에 거룩한 민족적 향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천수백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민족의 녹과 설기, 지혜와 열정으로 빛내인 민족악기 젖대. 조용히 이름만 불러봐도, 그 고성지고 우아한 울림에 귀를 기울여봐도 아름답고 풍만한 조선의 향취가 가슴에 차넘치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온몸에 끓어오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악기 젖대. 민족의 자랑 젖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족음악 발전에 그토록 심려를 기울이시며 온 나라의 주체의 민족예술의 대화원을 더욱 활짝 피워가시는 또 한 분의 전출위인을 모시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온 만방에 더 높이 떨쳐가며 그 자랑찬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더 긍지스럽게, 더 빛나게.